반갑습니다. 네. 12월 26일 월요일이죠. 마감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70개, 하락 종목 480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10개, 하락 종목 950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도세가, 코스닥은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하락하며 1274원까지 약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점은 외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서서히 저점이다. 즉 2300포인트는 확실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코스닥 700포인트 이하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현재 5일평균선은 하방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5일평균선 하방에 존재하는 현상을 빠르게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5일평균선 위로 다시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일평균선 위로 좀 다시 안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2300포인트를 이탈할 수 있어요. 23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으나 뭐 그게 정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2300포인트를 이탈하고 뭐 2290, 2260 이렇게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만한 이제는 하락 모멘텀이 사실상 경기 침체 우려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이슈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기 침체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준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PC가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온 것에 더불어 CPI가 또 다음 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씩 고려해 본다면은 국내 증시도 이젠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올 한 해잖아요. 이러한 한 해가 동안, 하지만 이거를 현재 보시다시피 좀 크게 보면은 그쵸? 증시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딱 봐도 이상하죠. 모습이 서서히 이렇게 박스 저점을 그려내고 있다. 저점을 그려내면서 저점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박스권을 그려내면서 저점을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쵸?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증시고,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저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조금씩 코스닥 역시도 끌어올려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올해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되, 지난 코로나 시기처럼 뭐 다시 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저는 아무리 높게 가봤자 한, 여기 메모리 좀 있네요, 한 2700? 그쵸? 한 2700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2700, 2800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700 정도? 한 목표치를, 내년 증시 목표치는 이 정도 잡겠습니다. 잘 나오면 2700까지 갈 수 있긴 한데, 저였으면, 제가 만약에 이 세력이고 증시 끌어올린다면 한 2800 정도까지 올려놓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의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지금 시장은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한 거 자주 강조드렸죠. 그 점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환율 관련 얘기. 환율이 일단 지속적으로는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1274원까지 약세가 나와줬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약세가 나와주면은 다소 하락폭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지금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세가 나오는 거는 좋지만, 그쵸?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됐을 뿐이지 금리 인하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환율이 일정 부분 약세가 나와주면은 환율도 좀 이제 조정, 그죠?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와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는. 그 점 하나 기억하시고요.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6거래일 연속 외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6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매도세를 지금 금융투자, 금투 애들이 많이 지금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에서 뭐 얘네들이 지금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금융투자 쪽 애들이 어쨌거나 이런 단발성 이슈로 수급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집단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이 금투 세력에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는 배당 기준일까지, 그쵸? 내일까지 강세가 나와주고 배당락 당일부터는 좀 약세가 나와서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일 증시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중 하나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코스닥도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확실히 그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의 수가 많이 부진해요. 그러한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진하다.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가 상승세가 나와준 건 좋으나 아직까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의 전환이 좀 일어나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 일단은 메모장을 켜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배당 기준일 오늘 월요일, 화, 수, 목, 금이잖아요. 금요일은 시장 배당 기준일 D-1 배당 기준일 배당락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히 4개 다 좀 예측이 쉽진 않아요. 일단 오늘은 끝났으니까 저희가 한번 배당 기준이라고 배당락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그쵸? 내일까지는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까지는 개인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증시의 상승폭을 좀 제한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요. 수요일 배당락 이 배당락 당일에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미 증시가 많이 저점입니다. 증시가 저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큰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배당락 당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수요일날은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마지막 거래일이 예고되어 있다. 이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증시는 아무래도 좀 1년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많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일은 좀 그 이슈거리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쵸? 이슈거리가 좀 많이 적게 있었던 날 중 하나고 뭐 하나씩 살펴보면은 유럽 탄소국 정세, 뭐 국내 영향, 철강에 집중. 철강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가 좀 나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강 관련주 역시 뭐 중국의 좀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고 있고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이 철강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걸리지 않을까. 중국이 좀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먹는 아메바, 요는 처음으로 나온 얘기 중 하나죠. 뇌먹는 아메바 하면 뭐 국내 첫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웹스라든지 한도크린텍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웹스는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네요. 이 뇌먹는 아메바 이 관련 이슈가 과연 얼마나 크게 부각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러한 이슈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게 코로나19까지는 안 갈지언정 또 원숭이 두창도 기억하시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솔직히 엄청 큰 강세가 나와주지 못했어도 한참 며칠 정도는 그 증시를 좀 흔들 정도의 힘이 있었거든요. 이번 이 뇌먹는 아메바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MDS 테크가 무상증자 이슈로 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29%가 넘는 강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이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한마디 더 해드리면은 무상증자 오늘 MDS 테크가 강세가 나와준 건 맞아요. 일단은 MDS 테크의 강세 원인 보면은 1대3 그쵸? 일단 무상증자를 봐야 될 때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1대2인지 1대3인지 뭐 1대0.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비율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나온 이때 첫 번째로 비율을 살펴보시고 최근 움직임은 솔직히 무상증자 이후 주가의 움직임은 오늘은 MDS 테크가 강세가 나와줬잖아요. 근데 최근 좀 움직이면 보면은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지 않아요. 발표 이후 강세? No. 예전에는 발표 이후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상증자를 쓸게요. 최근에는 발표 이후 강세가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여기 예전 발표 이후 강세가 나왔다. 예전에는 발표 이후 강세가 좀 나와준 편이고 그리고 권리락 머리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권리락 이후 약세가 나와준다. 그쵸? 권리락 이후 약세. 최근에는 권리락 이후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최근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 권리락 이후에 강세가 나와준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노터스 저 권리락 이후에 강세가 여전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공구먼 이런 종목들 조강 ILI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최근 무상증자 좀 크게 비율이 좀 큰 종목들이었고 권리락 이후에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었고 반대로 과거에는 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은 권리락이 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왔었네요. 시젠 그쵸 이런 거 시젠도 예전에 그 뭐냐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4월쯤에 시젠은 권리락 이후 쭉 주가의 약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시젠하고 맥스트 그쵸 맥스트도 권리락 이후에 약세가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 기억하세요. 물론 무상증자 테마주를 좀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자체가 무상증자가 사실상 착시 효과라고들 하잖아요. 물론 잉여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좀 착시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무상증자 이슈라고 강세가 나와준 종목은 자기 자리로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꼭 매수를 좀 추천드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도 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덱스터 임팩트럼과 VPXR 스튜디오 LED 스크린 성공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금일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현재로서 대표적인 성장주고 미래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애플 글라스와 구글 글라스 이거 좀 기대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소 상승세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진짜 이슈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거 미국 FDA 그 사후 피임약 낙태약이 아니다 뭐 이러한 같은 발언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후 피임약 제가 이거 장중에 말씀드렸죠. 최전목다 죄송합니다. 최전목다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을 때도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안 보이겠네요 종목이. 자,
슈마시스, 현대약품, 명문제약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명문제약은 일단 근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가볍고 그쵸? 슈마시스는 경영권 분쟁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더 크게 부각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낙태 관련 이 종목으로 부각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낙태 관련주는 사실상 현대약품 하나밖에 없다. 매수한다면은 이 현대약품이 가장 괜찮은 종목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낙태 관련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이 현대약품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종목보다도 이 현대약품이 가장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일시 중단 이유가 뭐 무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북한 무인기로 인한 항공편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공 관련주에 큰 타격은 없고요. 그쵸? 항공 관련주에 큰 타격은 없고 방산 관련주가 약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금일 그쵸? 현대로템, 빅텍 이러한 퍼스텍 이러한 종목들의 약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적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같은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시장은 적응하기 때문에 둔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계속 떠들면은 시장은 강세가 다소 제한적이고 아무리 안 좋은 내용도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역시 하락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과거에는 증시에 큰 타격을 주고 뭐 방산주가 급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다소 제한적이다. 분명 말씀을 드렸고 뭐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봐도 그러죠. 러시아가 처음에 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워가면서 핵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줬으나 현재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하는 동물이죠. 시장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같은 것도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최근에는 그 북한에 대한 도발 관련 이슈보다는 폴란드 수주라든지 해외 수주 관련 이슈로 좀 더 강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옛날같이 막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방산주 급등 막 이런 모습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증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낙 이슈거리가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 이게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네, 종목도 없고 그쵸? 보시다시피 오늘은 좀 다소 지루한 장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 채팅장 메신저 있죠? 메신저를 통해 상담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